뮤직 매거진 뮤브 5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윤경입니다. 영경 씨 휴가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약간 자연도 보고 네. 그러니까 민재 씨 얼굴이 이제 기억이 안 나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굉장히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영경은 휴가 중으로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시간에 아솔 씨와 아주 네. 오랜만에 명절 같은 시간 잘 보냈고 네. 그래서 저 없이 잘. 우리 반야 작가님이 민재가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마음 편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오늘은 또 다시 날선 방송 갑니다. 제가 진짜 정말 엉까는 후배 하나 데리고 하는 것도 힘든데 오늘 하나가 더 와서 상당히 오늘 입에 칼 물고 70분 오늘부터 우리 생방처럼 타이머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앞에 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샀다고요. 후배 하나 데리고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음악계 새로운 뉴스 전해드리는 뮤직 코너 준비했습니다. 뮤브의 가장 대표 코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 뮤직 함께 해주실 게스트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제가 정말 경계하는 이경규 씨가 이경실 씨 올 때 경계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이즘 에디터 박수진 씨 모셨습니다.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브 청취자 여러분. 두 번째 나왔습니다. 박수진입니다. 네. 네. 오늘 수진 씨가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수진 씨랑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었는데 네네. 왜 자기는 안 불러주냐? 왜 우리 그때 같이 왔었던 성욱 네. 왜 성욱이만 네. 부르고 자기는 안 부르느냐? 그렇죠. 제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수진 씨랑 성욱 씨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성욱 씨가 한 번 더 왔었잖아요. 네, 자주 불러.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완전 반발했죠. 아. 남성 연대를 이제 민재가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 약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남성 연대. 좀 친해. 네, 남성 연대. 이거 조금 좋지 성공자 않다. 정민재. 근데 솔직히 이거 할 말도 있는 게 그렇게 네. 많이 없어요. 여자 선후배 그 분들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이제 끌어모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총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많이 쓰세요. 그런 할게 것보다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진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 거나 잘해라. 지금 수진 씨는 성욱 씨랑 같이 하는 이즘 뮤직 클라우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죠? 네. 내려놨죠? 하차. 뭘 내려놔야 잠깐 쉬는 거죠. 하차 아니었어요? 나 벌써 말린다. 민재 오빠랑 이게 방송하면은 항상 이제 말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오늘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려고 했는데 하차는 아니고요. 하차 아니고. 네, 잠시- 언제부터 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결혼을 기점으로 이제 했으니까 제가 결혼한 지 한 5달 됐거든요. 맞다. 네, 그래가지고 유부녀 이슈입니다. 그래서 5달밖에 안 됐어요? 4월 달쯤에 했었어요? 아니요. 7달 됐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2월 달 넘어가세요. 됐잖아. 제 결혼이잖아요. 넘어가면 되지. 제가 잠깐 물려줬어요. 근데 여기 유부남 모임이구나 지금. 네, 유부 모입니다. 우리 밖에 우리 박성근 엔지니어도 그렇고 김반야 작가도 그렇고 다 결혼했고 정연경만 결혼을 하지 이거 않았죠. 카르텔이다. 카르텔 맞아요. 이게 카르텔이다. 유부 카르텔. 결혼 카르텔 이제 뭐 임신 카르텔 가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자, 죄송하고요. 쓰레기 염소리 그만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진 씨랑 우리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도 하게 되고 수진 씨는 사실 제가 이즘 편집장 시절에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박수진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 저러고 싶을까? 와 이건 몰랐다. 민지 씨가 뽑았어요? 제가 편집장일 네,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이제 막 다른 분들은 박수진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정민재 얘기입니다. 정민재 얘기. 아니다. 박수진은 우리 이즘 강의도 들었었고 열정이 있는 친구 같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서 어쩌라고요. 물릴 수만 있다면 왜 저러냐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뭐 옛날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저희 한 20대 초중반 때부터 봤잖아요. 네네. 한결같이 이제 민재 오빠는 이제 커피 중독자, 항상 피곤한 얼굴에 이제 까칠하게 대화하고 이제 뭐 연경이 언니는
저희 첫인상 그거예요. 아, 저 언니 맨날 늦게 오네? 약간 맨날 근데 어이없다. 저보고 언니라고 안 하면서 왜 방송 키니까 갑자기 언니라고 하세요. 야 연경 이러잖아요. 아니요. 저 되게 깍듯해요. 선배라고도 안 하고 언니라고도 안 하고. 연경 아니요. 뭐해? 아니요. 연경 밥 잠깐. 먹었어? 아니요. 뒤에 언니를 작게 말해요. 영경! 언니 아, 이렇게 괄호체로 말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말해서. 아 네. 네, 많이 성장했네요. 저희 결혼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진 씨의 가장 아끼는 앨범 3장 소개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되게 근데 죄송한데 팔짱 좀 풀면 안 돼요? 아니 나 무슨 교수님도 아니고 아, 저희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평상시 이렇게 안 무서워 하는데. 죽겠어요. 좋아하는 앨범 3장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막 뒷글이 뻐근해. 뭐 갑자기 오늘 대본 봤는데 이렇게 네네. 적혀 있어가지고 떠오르는 걸 그냥 3개를 그냥 막 말씀 적어왔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3호선 버터플라이의 네. 드림토크 음반을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2012년도에 나왔던 음반인데 그때 당시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싹 걸으면서 이 노을이 질 때 이 드림토크 음반을 참 많이 돌려들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고요. 그때 수진 씨도 인디 음악 좋아했나요? 그때 이제 거기 막 진입할 시기였어요. 예, 제가 막 로맨틱 펀치 한참 또 쫓아다닐 때가 20살, 21살 막 한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좀 상반됐죠. 그때 당시에 제가 로맨틱 펀치의 배인혁 씨 그 보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맞아 기억나. 참 네. 사랑했지. 저 진짜 모든 비밀번호 배인혁 씨 생일 저는 진짜 음악바 얼굴바였거든요. 네. 제 취향이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 결혼했으니까 이제 누가? 본인이? 제가 그래서 이제 인혁이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접어놓고 아.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잘하는 로맨틱 펀치의 음악을 또 좋아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3호선 버터플라이의 음악을 오빠 좀 웃으면서 봐요. 아니, 근데 아니 눈이 왜 저래? 아니 재밌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직까지 웃음이 웃음을 안 강제. 나오는데 웃음을 막 강제하네. 근데 깔깔이야. 아니 깔깔이. 무서워가지고 우호적인 눈으로 봐요 후배를 좀 무서워서 저 제- 말을 못하겠어요. 흥미롭게 듣고 아니, 있는데요. 지금 아니. 중요한 얘기가 수진 씨 최애 앨범 3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순서니까 네네. 그래서 빨리빨리 뭐 해주세요. 드림토크 음반 네네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트랙 스모크핫 커피 리필을 참 좋아했다 이런 원래 얘기. 또 저기 3호선 버터플라이 광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바니아 선배님도 참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요. 네네. 그 다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고민했는데 뭐 빼놓을 수 없어서 이랑의 신의 놀이라는 음반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네네. 이유는 그래도 얘기해야죠. 아 교육 방송이에요. 이거. 분량 조절이 쉽지 않네요. 2016년도에 나왔던 음반인데 제가 요게 1번 트랙이 신의 놀이예요. 거기에 가사가 알아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가 요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지하철에서 듣고 머리를 빵 맞았어요. 너무 합당한 당시에 실제로 맞은 건 아니고 그럼 큰일 나죠. 누가 뻑치기를 했다거나 아니 여기는 원래 게스트를 이렇게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네요. 띄워주잖아 지금 재밌게. 네, 어쨌든 그 가사를 이제 들었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 되게 한국 사회를 당시 잘 대변했고 저를 잘 대변해주는 가사를 담은 이제 첫 트랙이었고 첫 음반이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정말 자주 들어요. 사는 게 힘들 때. 이제 이따 집에 가면서 들어야죠 이 노래. 저희 집에도 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선물로 주실 생각은 없고요. 없고요. CD도 있고 판도 있고. 그러네요. 네네. 저는 이랑 씨랑 DM 주고받는 사이. 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로 하고요. 네네. 마지막. 네, 마지막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예예스라는 그룹의 Show Your Bones라는 음반입니다. 이 앨범은 가져온 이유가 그 제가 여성 보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여성이 그 그룹 내에서 핵심으로 이제 그 활동하는 그룹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 Show Your Bones라는 음반에 골드 라이언이라는 곡과 퍼네미나라는 곡이 있어요. 네. 요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들어요. 사는 게 힘들 때, 팍팍할 때 이게 되게 세거든요 노래가. 네네. 이제 이따 가면서 들어야죠. 근데 로맨틱 펀치는 남자 보컬이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땐 배인혁하고 결혼할 줄 알았던 거지.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는 여자가 좋아요. 여성 밴드들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디 음악을 어쨌든 좋아하는 본인 말로는 인디 음악의 수호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자.
아 오늘 네. 인디가 없어서 어떡하나 뉴스거리가. 아,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제 앞으로 뭐 인디 쪽에서 커버할 네. 일이 있을 때 우리 또 네. 수진 씨가 음. 오셔서 해주면 좋겠다. 그 여성 생각도 의제 들고. 있으면 또 부르죠. 네. 에? 이 표정 뭐야 이 표정? 나 봤어. 되게 싫어하네. 아니, 아 싫어. 합의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오디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수진 씨가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네. 오늘 또 기대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즘에 게스트가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 보네 진짜. 아니 네. 말을 해도라고 하고. 좋아요,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즘에 박수진 에디터와 실시간 속보는 아니어도 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음악 소식들 뮤직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우리비아다, 우리비아 로드리고다 진짜. 얘기했던 주접 레전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지난 9월 20일, 21일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겉스 월드 투어 했는데 영경 씨도 다녀왔죠? 그쵸. 영경 씨가 9월 20일 날 갔고, 제가 21일 날. 네, 금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상당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봤는데 영경 씨는 자리가 알석이었어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핏자리를 스탠딩? 네, 스탠딩을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비쌌죠. 너무 비쌌는데. 거의 27만 원 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 한 일주 전? 며칠 전에 이제 27,000원을 싹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환불을 하고 싼 좌석을 했거든요. 아 실버 티켓. 네네. 그 가차잖아요, 가차. 네네. 근데 실제로 가서 티켓을 가차 하더라고요. 오. 뒤집어두고 고르라 그러거든요. 오. 뽑았는데 알석이 나온 거. 오. 그래서 엄청 앞에서 봤죠. 좋은 자리에서 봤네요.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아 지금 그래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공연에서 너무 비싸잖아 사실 네, 표가. 맞아요. 막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비싸니까 올리비아 로드리고 공연 때마다 일정 좌석 수를 빼놔요 티켓을. 그리고 그걸 이제 일괄적으로 뭐 3만 원? 네, 27,000원? 27,000원에 팔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당일날 가서 현장에서 이제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사실 27,000원에 보는 거니까 진짜 안 보이는 자리여도 그냥 들어가서 보는데 의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보게 되는 어떤 행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좀 싸게 파니까 시제석이나 이런 데를 풀지 않았을까 했는데 정말로 일정 구역마다 자리를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올리비아 로드리고만 하는 문화 같은 거예요?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뭐 아. 다른 가수들도 있는지 그 다른 가수들 같은 경우는 가수 쪽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타디움 공연을 하면은 진짜 안 보이는 자리들 뭐 제일 꼭대기층 이런 데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열성팬처럼 보여. 그럼 너 저기 앞에 스탠딩 빼줄게 와. 갈래?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돈나 갔을 때도 그 공연장 안에 이 번호가 떴어요 문자. 걔네들은 그 앱 쓰는 거 있잖아 왓츠앱. 네. 왓츠앱 번호가 뜨고 여기다가 너가 얼마나 지금 이 공연 좋아하는지 보내줘. 그러면은 너 좌석 업그레이드 해줄게.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레이디 가가도 그랬어요. 내한을 왔을 때 원래 이제 맨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팬 전용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표를 사고 선착순으로 이제 일찍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콘서트 시작 전에 굉장히 레이디 가가랑 똑같이 생긴 일본인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이 원래 그 맨 앞자리가 아닌데 거기로 보내주더라고요. 와, 그런 되게 식으로. 재밌는 이벤트가 많네요. 그렇죠. 대답 잘하죠. 네, 그러게요. 이래서 진행하나 봐요. 한 수 배웁니다. 저는 네. 공연을 잘 안 가니까 많이 혼나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갈 네. 건데 재밌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마돈나 때도 제가 런던에서 볼 때 왓츠앱 이걸 보내려고 그랬는데 공연장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이 너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보냈었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어쨌든 없진 않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공연 수익의 일부를 여성단체에 맞아요. 기부했죠 우리. 근데 이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지금 투어 때마다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고, 저는 영경 씨가 얘기했던 그 스탠딩 좌석으로 들어갔는데 와 대단하다. 체력이 되셨나 봐요. 아우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그때 스탠딩 갔던 거는 사실 티켓팅을 할 때 자리가 없을까봐 일단 막 잡히는 대로 해석했는데 앞쪽 스탠딩 그래서 27만 원. 와. 이거 결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결국 했는데, 그 스탠딩 들어가니까는 주는 것들이 모자, 그 캡 모자, 와.
그리고 요즘엔 그 해외 투어들은 특히 VIP 이 제일 비싼 자리로 들어가면은 그 목걸이를 줘요. 약간 에나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코팅지 돼 있는 목걸이. 벗겨지나요? 예, 원가는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그래도 이제 그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네. 그 모자, 소장감이 목걸이? 있으니까 그 목걸이 주고 그리고 힙색 같은 걸 줬고요. 와. 그리고 또 뭐 줬더라? 포토카드? 뭐 이런 거 하나 줬고 그렇게 해서 꽤 물품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MD를 먼저 살 수 있게 아.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스탠딩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만 MD를 살 수 있게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좀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저도 그래서 뭐 티셔츠 한 장 사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봤고 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공연을 제가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했는데 확실히 유튜브에서 보는 공연들은 진짜 큰 공연들이잖아요. 네. 그래미 그리고 뭐 어떤 시상식 공연,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공연들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좀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분이 나이가 2003년생이니까 좀 긴장도 하고 약간은 그런 게 있구나. 걸어 있다. 근데 콘서트 할 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 공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어는 계속 할수록 이 회차가 쌓일수록 이제 익숙해지는 거니까 공연을 너무 잘해서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이거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공연의 운영을 너무 잘했고 한국 이 주최 측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했고 그날 비 오지 않았어요? 비 되게 많이 비 왔던 것 왔는데 같은데. 첫날이 비가 왔어요. 영경 씨가 갔을 때. 제가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 운영을 정말 잘해서 그게 가장 일단 기억에 남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우산을 씌워주나요? 가드가 아니요.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보통 공연이 끝나면 이제 알아서 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나갈 때 이제 비탈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운영 쪽에서 일단 다 입구를 막아두고 구역별로 차근차근 나갈 때까지 나가는 거 보고 인원수 다 체크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질서정연하게 나가서 일단 그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공연 자체도 전 진짜 2집 가수라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럼 몇 집 정도? 그래도 한 3집 이후에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그치만 그 네네네. 노련미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연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2집 가수지만 다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있었는데 일단 아마 셋리스트가 똑같겠죠. 그럼요, 똑같죠. 네. 세 곡 만에 갑자기 일어서라고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호응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보통 시작하고 한 10분 내에 그렇게 막 일어서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짬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사람들 다 일어나게 만드니까 굉장히 공연 끝날 때까지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신나면 그냥 막 일어서고 막 앉고 해서 너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일찍부터 일어나라고 했구나. 긴장을 풀어줬구나. 이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무대가 좀 작았어요. 솔직히. 무대가 작아서 그냥 댄서들 좀 나오고 뒤에 밴드 있으니까 좀 인디팝 가수처럼 코첼라 작은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했길래 좀 무대가 작아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 후반부쯤에 이제 달 타고 이제 아이유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정말 디즈니 공주 같았고 그다음 뒤에 시야가 좀 안 보이는 팬들한테도 직접 인사하려고 이게 360도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팬들도 잘 챙겨주는구나. 그리고 셀리스트도 너무 퍼펙트했어요. 이 보통 공연을 하면 이제 뭐 조용한 파트 쫙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신나는 파트 쫙 이어지는데 굉장히 그 곡 분배를 잘 해서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발라드도 너무 지루하지가 않았고 굉장히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콘서트의 이벤트처럼 좀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CR을 너무 잘 활용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그 무대 셋 아래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되게 선정적일 수도 있는데 막 바닥에 몸을 비비면서 그게 VCR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효과 되게 디자인적인 효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저는 느낀 게 MTV 같았어요. 너무 MTV 같은 연출에다가 카메라에 막 이렇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직접 다가가서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대도 다 완전히 로킹했잖아요. 정말 놀란 게 마지막 거의 그 올 아메리칸 빛이. 빛이랑 그다음에 브루탈 이런 곡 연달아서 할 때는 완전 하드락 펑크 편곡을 했거든요. 정말 뛰어놀았어요. 양경 씨가? 뛰어놀았고 그냥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 보고
되게 애기 로커, 되게 뭐 팀팝 로커 이렇게 좀 귀여운 칭찬하듯이 하는데 이거는 칭찬하듯이 그냥 이렇게 너 로커야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락스타입니다. 정말 락스타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올해 본 공연 중에 정말 가장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본 공연들을 통틀어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티스트의 역량도 대단했고 연출적으로도 뭐 얘기한 것처럼 옵세스드라는 곡을 할 때 그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쵸. 나와가지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카메라 그 돌출 무대를 유리 바닥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아래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래 수직으로 찍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노래를 하다가 뭐 앞에 있는 카메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공연이 어떻게 보면 좀 영화처럼 풀어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인 카메라들도 상당히 좋은 카메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린에 나오는 그 영상 같은 것들도 화질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뭐 영상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그래서 와 이렇게 어떻게 공연을 할까 진짜 공연의 교보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참 놀라웠던 거는 확실히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지금 10대들한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린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우리 뭐 다 또래니까는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10대 때 공연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데 27만 원인데 학생이 27만 원 어떻게 가냐고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옛날 같은 만약에 27만 원짜리 공연 보러 간다고 엄마한테 진짜 두드려 맞지. 그쵸. 그 돈이면은 사야지. 우리 내 교재를 몇 개 가족이 사냐. 내 가족이 뭐 저녁을 먹어도 뭐 이 얘기가 대본에 나왔을 텐데. 근데 제 옆에는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왔어요? 친구하고 어머니 같이 오신 우와. 경우도 있었고 어떤 가족은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무대 이제 중간에 멘트를 하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온 사람 서로 안아줘, 친구끼리 온 사람 안아줘 이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온 사람 여기. 스스로 안아. 근데 웃긴 게 저도 친구랑 갔는데 저희 옆자리에 10대 애들로 보이는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소녀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아이돌 콘서트도 그렇고 막 굿즈 나눠주고 막 팔찌 자기가 나눠주고. 만든 거. 네. 그래서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그 팔찌를 궁금하다. 그 거츠 와, 이거 좋겠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팔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라색으로 준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문화 너무 좋다. 그럼 영경 씨 뭐 줬어요? 5만 원씩 주지. 낼름 받고 그냥 아줌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아줌마 나중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어라. 5만 원씩 주지. 조용하세요 지금. 감동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정말 좋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제 에라스 투어 때 그런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도 아이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팬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그렇고 이제 뭐 20대 30대 팬들도 서로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좀 콘서트를 많이 다니나? 저도 이제부터 다니려고요. 제발 좀 다니세요. 이제 그래서 현금 좀 챙겨 다니세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네. 이제 다니려고 하고 오늘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거 콘서트 후기 한다고 하는데 전 또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싹 봤거든요. 전체 영상 4K로. 네. 아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적판으로 봤다 이거죠? 그렇죠. 싱얼롱 이제 집에서 어젯밤에 혼자서 흑백 요리사 안 보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공연 봤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밴드 이게 한 명씩 이게 다 소개해 주는데 그러니까 밴드 전원 구성원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기타 설명해 진짜 주는 거. 잘생겼죠? 그러니까 기타 정말 잘생겼습니다. 언니는 기타 편이었구나. 전 드럼 편이었어요. 아니 기타가 정말 잘생겼어요. 보셨죠? 네네. 와 그리고 키도 크고 네 그리고 올리비아 멋있더라고요. 로드리고랑 중간에 이제 어쿠스틱으로 에휴, 한단 말이에요. 봤습니다. 그냥 바닥에 앞바다리하고 네. 앉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원래 멋있거든요. 그 기타리스트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보는 표정이 어머 세상에 그렇게 잘 미쳤어. 어머 그렇게 또 뚫어져라 봤어요? 그러니까 클로저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저는 것도 진짜 무시할 근처에서 수 없다. 봤거든요. 너무 좋았겠다. 왜냐면 그 앞에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진짜 가까이서 봤는데 다들 뭐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해서 연주 진짜 잘하더라고요. 연주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성미 이런 면에서도 너무 돋보였고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어쨌든 공연이 20날 9월 20일 하루 하는 거였는데 하루 추가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좀 앞으로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연 보면서. 또 이번에 이 사람이 일찍 들어왔었어요. 화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좀 관광도 하고 그런 거 같던데
아무튼 공연이 참 좋았어서 좀 좋은 기억을 갖고 그 사람도 돌아갔기를.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비욘세도 공연 너무 좋았고 막 너무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다시 그는 오지 오지 않았죠. 않았다. 점점점. 테일러 스위프트 다시 오지 않고 막 오지 않았지만 올리버 로드리고는 어쨌든 참 공연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올리비아 로드리고 내한을 맞아서 좀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뭐 추천하실 만한 노래 있어요? 기대된다. 전 무조건 브루탈입니다. 오. 아. 1집의 첫 번째 트랙인데 음. 저는 그 노래를 가장 좋아했고 공연 보고 2번 반한 완전 아. 하드록 편곡이었는데 이렇게 발차기 하거든요. 올리비아 음. 로드리고가 그것 때문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속도 줄이면서 다 같이 이렇게 쫙 그쵸? 앉잖아요. 그때 너무 멋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민지 오빠 공연 가서도 이 표정으로 공연 봐요? 갸륵한 표정으로 네, 팔짱 끼고 너무 옵니다. 팔짱 끼고. 웃겨. 또 평가자의 자세로. 아니 말은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표정이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거 왜 있는데 저러는 네. 스탠딩에 들어올 때 본인이 키가 작다고 해서 발 받침대 들고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앞에 있었습니다. 어머, 한 명. 어머. 근데 발 받침대 갖고 들어오면은 물론 키가 작았어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해. 작았길래. 답답하겠지. 그치만 근데 그렇게 내가 갖고 들어오면은 막 사람들 다 갖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니까.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돼요. 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통굽을 신으세요? 그럴 때는. 찡 박힌 그 통굽. 그거 발상의 전환 이슈. 그럼 되잖아. 그리고 너무 촬영들을 해가지고 저 이게 되게 아쉬웠던 게 신나는 노래도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핏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카메라만 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호응은 좌석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네.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가운데 이제 스탠딩 쪽에서는 뭐 촬영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공연들도 생기고 있긴 한데 좀 관객들의 어떤 태도, 뭐 관람 태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나 기억에 남는 무대였고 저는 브루털 했으니까는 저는 네. 두 번째 앨범에서 옵세스드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노래 나왔을 때부터 좋았는데 네. 무대에서도 너무나 기억에 남는. 앨범 발매하고 다음에 싱글을 낸 그렇죠. 거죠? 다음에 나왔죠. 저도 수진 씨도 저도 하나 하나 해도 돼요? 할래요? 네. 네. 저는 유튜브로 보기는 했지만 유튜브로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댄서들이랑 같이 했을 때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댄서들이 진짜 완전 미쳤더만요. 그래서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Love is Embarrassing 요 노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뉴직에 소개하는 곡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우리 반야 작가님이 이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쵸. 주워 담잖아요. 주섬 발음을 담아주시는 정확히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얼버무리면은 큰일 우리 났다, 작가님이 어떡하지? 화냅니다. 네. 이 무슨 노래니?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네네, 수진 씨 좀 네.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모아둔 그 재생 목록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둡니다.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누르시면은 올려두니까요. 노래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해서 영경 씨가 소개를 했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발표가 났던 것 같아요. 락 팬들의 아주 호응을 얻었다가 약간 논란이 됐다가 아리까리 네. 했던 소식 바로 링킨 파크의 활동 재개 소식인데요. 2017년도에 이제 링킨 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세상을 떠난 후에 뭐 사실상 팀이 활동 중단을 했다가 올해부터 새로운 보컬과 투어를 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방송 기준으로는 이틀 뒤에 네. 내한 공연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소식인지 링킨 파크를 아주 좋아했을 것 같은 연경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무슨 뜻이지? 아니 근데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 좋아했죠.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왠지 딱 링킨 파크가 연경 씨의 어떤 취향일 것 같은 느낌. 일단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링킨파크와는 추억이 없다. 오늘 급하게 추억 좀 만들었어요? 쌓았어요. 만들었어요? 들으면서 추억 생성. 네. 링킨파크 소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체스터 베닝턴이 죽고 나서 사실상 미발표고 이런 약간 사람이 사후 앨범이라고 하잖아요. 사후 앨범을 내고 뭐 재발매하는 식으로만 활동을 연명하면서 해체나 활동 중지라고 사실 선고를 받았죠. 근데 올해 활동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새 보컬 그리고 새 드러머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네.
보컬에는 데드 사라의 보컬이었던 에밀리 암스트롱, 그다음에 드러머는 콜린 브리튼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시간으로 9월 6일에 링킨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세 멤버들과 1시간이 좀 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어요.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훌륭한 직업인. 너무 좋아서 봤고 이 공연에서는 에밀리 암스트롱과 이제 링킨 파크가 같이 녹음한 신곡 The Emptiness Machine 요 곡을 비롯해서 그 링킨 파크의 기존 히트곡들을 다 불렀어요. 네네. 불렀는데 이 에밀리 암스트롱이 누구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데드 사라라는 밴드의 보컬이었다는 점, 그리고 86년생 체스터 베닝턴보다 10살 아래입니다. 10살 아래고 호랑이 띠네요. 와, 계산 진짜 빠르다. 이게 어떻게 되지? 계산이 빠르네.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와, 네. 그리고 죄송하죠? 2002년부터 데드사라는 밴드에서 보컬도 했었고 베이스도 쳤습니다. 얼터너티브 씬에서는 좀 호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브 그로도 굉장히 이 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홀의 보컬 코트니 러브. 네. 코트니 러브도 이 데드사라는 밴드 방금 죽다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잠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 커튼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씬에서 굉장히 조금 기대를 받았는데 기대를 받았지만 좀 어떤 큰 논란들. 아니요 큰 호응이 있진 않았다. 네, 막상 이제 히트작을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데미 로버트와 이제 투어를 함께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링킨 파크 오디션을 봐서 보컬로 영입이 된 거예요. 뭐 어떤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네요. 굉장히 아니 그 데드사라 시절 영상을 보면 노래 진짜 잘합니다. 어. 노래 정말 잘하고 작곡도 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인기가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좀 이게 사실 보컬이 죽거나 보컬이 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보컬을 좀 바꾸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뭐 AC/DC, 주다스 프리스트, 그냥 바네일러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 보통 이러면 성별을 좀 맞추죠. 남자 보컬이 나갔으면 남자 보컬을 좀 영입을 하고 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그 성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체스터 베닝턴이 미성이긴 하지만 여자 보컬은 또 피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라이브 이거 스트리밍을 보니까 걱정이 싹 날아갔어요.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공연하는 거 봤고 네. 라이브 스트리밍까지는 안 봤는데 그 공연하고 뭐 음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봤죠. 저 역시 이번 신곡으로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체스터 베닝턴처럼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성 창법을요? 네, 창법을 아예 그렇게 빙이 된 것처럼. 소환수라고 분신사바 네. 좀 보임 모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빙이란 미쳤나, 얘기 하잖아요.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왜 네가 대신 사과해? 네가 뭔데?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안 불러요. 데드사라 그렇구나. 시절 보면 그냥 좀 허스키한 목소리, 케이티 턴스텔처럼 좀 허스키하고 멋있는 보컬이긴 했는데 막 긁거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 보니까 완전히 체스터 베닝턴처럼 좀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성을 냈다가 좀 긁기도 하고 정확히 체스터 베닝턴이 긁는 시점에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많이 연구를 했거나 그 링킨 파크의 뭔가 어떤 존중하는 마음, 그 고인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보컬이 체스터 베닝턴의 어떤 보컬로 부르긴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오히려 체스터 베닝턴보다 굉장히 좀 여리고 좀 섬세한 그런 감성을 표현할 줄 알다 보니까 링킨 파크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너무 좀 여리고 좀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와와처럼 지저대는 그런 음악인데 그런 링킨파크의 감성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보컬이다 싶어서 저는 굉장히 호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팬들도 막 욕만 있진 않고 뭐 찐 링킨파크의 찐 팬이면 에밀리를 환영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보였어요. 아니 반응이 처음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링킨파크 좋아했던 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쵸. 어떻게 보면 특히 뭐 만약에 뭐 기타 뭐 드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기타 드럼이면은 연습해서 할 수 있다 쳐도 보컬은 진짜 어렵잖아요. 밴드의 얼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았다고 봤죠. 그리고 다들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네, 그러니까 그 라이브 스트리밍만 보면 실력 너무 출중했고 심지어 저는 링킨파크의 너무 팬이지만 페이퍼 컷이란 노래를 에밀리 암스트롱이 불렀을 때는 전 원래 버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 에밀리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과거가 좀 화려했어요. 사이언톨로지라는 교 소속이었고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 자체가 이제 사이언톨로지에 정말 충직한 신도였다고 중역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이언톨로지였던 것 같고 문제는 이 같은 종교 소속이었던 배우 데니 마스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폭행 혐의가 있어요. 네. 피해자들도 다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 고발을 당해서 법원에 갔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에밀리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체스터 베닝턴의 아들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보컬로 데려오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해명을 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에밀리가 나는 이제 과거에 사이언톨로지였고 과거에 이제 이 데니 마스터슨이라는 사람을 지지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사실 지금은 깨달았다.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이언톨로지 교가 아니다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이언톨로지이냐 아니냐 이게 아직 좀 확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게 어떤 뭐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 모든 여론을 병먹음하고 인스타그램에 계속 이제 링킨 파크와의 합주를 계속 올린다.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사이언톨로지 이게 정말 안 좋은 그런 이단교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단이 사이비죠, 사이비. 네, 사이비인데 그냥 단순히 사이비가 아니라 정명석 같은 아, 성폭행, 인신매매를 일삼는 되게 네, 톰 여기- 크루즈가 여기 사이언톨로지. 네. 굉장히 많은 셀레브리티가 지금 이 소속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좀 여러분의 몫으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에밀리라는 사람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근데 뭐 과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의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 뭐 팀을 떠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톰 크루즈도 사실 사이언톨로지의 어떤 얼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영화 찍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판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 링킨 파크 사이언톨로지와 함께 돌아온 링킨 파크 진짜 그런 타이틀 붙이지 마세요. 그거 딱 볼 때 내한 공연 일단 가요? 아니 안 갑니다. 왜냐면 아직 자리가 꽤 남았던데. 인천 에바입니다. 저기 왔다 갔다 4시간이에요. 인스파이어에서 하죠. 네. 전 차가 없기 때문에 인스파이어의 누구까지는 갈 수 있다. 레이디 가가는 갑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가겠지. 네. 근데 링킨 파크 좀 에바다. 체스터 베닝턴이 살아 돌아온다면 VS를 하고 있어. 그러면 좀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사이언톨로지가 묻은 링킨 파크는 아니 사이언톨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닌 거 짜증나네 진짜. 묘하게 잘 찔른다니까. 그냥 링킨 파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본인한테. 말린 거야 언니는 패. 그쵸, 아니, 한 저는 천석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 시노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마이크 시노다까지 좋아했으면은 뭐 보러 간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분 친구라서 온 것 같더만요. 마이크 진짜요? 신호다. 네네. 근데 워낙 절친한 관계라고. 에밀리 암스트롱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도 좀 오디션을 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에밀리가 좀 잘 좋아서 못 뽑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마이크 시노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새 보컬 영입하고 얼굴이 폈어요. 라이브 스트림 보니까 나대는 거. 그러니까 친구니까는 그렇겠지. 막 얼굴이 펴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재수없는데? 이게 약간 마음이 식으면서 에밀리는 좀 호감이지만 마이크 시노다 좀 별로다. 기존 멤버는 별로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마음에 든다 이거네요. 마음에 든다도 아니고 아주 싫진 않다. 아니, 아주 왜냐면 실력이 정말 출중하고 링킨 파크 적어도 음악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의미와 또 새로운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좋아요. 좋은데 이제 사이언톨로지 교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15일에 From Zero 앨범이 새로 나오고 네. 이 보컬이랑 같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녹음 시점에서는 신곡이 2곡 나와 있는데 네. 노래는 어땠어요? 링킨 파크의 팬이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킨 파크에 그렇게 추억이 없고 그렇게까지 어떤 막 좋아했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노래를 들을 때 뭐 링킨 파크 예전 노래들 같다 그 정도의 인상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만 줘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거죠. 컴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곡이 2곡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첫 번째 그 MTN에서 그 곡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추천곡으로 가져온 게 이 두 번째 선공개가 싱글이에요. 네. 이게 지금 그 롤 아시죠? 롤드컵
공식 주제가거든요. 게임. 네, 그걸 이제 링킨 파크가 한 건데 이 노래는 그 전성기 시절 링킨 파크 같아요. 근데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게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믹싱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약한 것 같다. Heavy is the crown. 네, 네네. 맞습니다. 좀 너무 평범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원래 링킨 파크 좋아했어요? 링킨 파크가 2000년대 초반 이때쯤에 네네. 이제 되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뭐 했는지? 저는 오필슨 코리아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저도 없어요. 추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 트랜스픽션을 들었다 이런 건가? 그런 거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음. 추억은 이즘에서 많이 쌓였던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죽고 나서 특집 쓰면서 아, 죽고 나서 입덕했다. 예, 그러면서 더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하이브리드 시오리나 뭐 그쵸. 메테오라나 이런 앨범들 네, 1, 진짜 2집 때. 대단했죠. 인기 진짜 대단했고 네. 그냥 제가 막 찾아서 듣지 않아도 너무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링킨 파크 그 당시에는 엄청 까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죠. 락이냐? 맞아요. 그리고 엄청 분위기가 했겠어요.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 링킨 파크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네. 락 팬들이 특히 그렇게까지 호응 주지 않았고. 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요. 아, 다시 보니 선녀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보니 선녀. 네. 선녀 된 겁니다. 네. 죽고 나선 다 선녀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버리네. 링킨 파크의 컴백 소식 들어봤는데 네. 추천곡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추천곡 Heavy is the Crown 이겁니다. 아 신곡으로. 네, 롤드컵 주제가고, 근데 이게 비판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네네네. 이 뮤직비디오가 이제 T1이 작년 우승자라서 여기에 페이커가 있거든요.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작년 우승자로 항상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서. 근데 이제 다 똑같이 그려놨다. 이건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팀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뮤직비디오에 이 링킨파크 멤버들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밀리도 그렇고 마이크 시노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지금 약간 잡음이 나오고 있긴 한데 노래 자체는 과거 2000년대 링킨파크의 어떤 전성기 시절과 비슷해서 이 노래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링킨 파크 노래 하나 추천을 하면은 뭐 이 노래는 그래도 들었을 때 다들 알만하지 않을까. Faint. 뭐 너무 알 수밖에 그쵸. 없는 노래니까요. 링킨 파크 누구였지? 뭐 무슨 노래 있었지? 하시는 분들은 이 곡 들어보시면은 아, 이 팀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리지 않은 이상 그 20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게임 방송을 특히 봤다면 무조건 압니다. 이게 게임 방송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게임 방송을 안 안 봤지만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래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억이 없는 거예요. 게임 방송을 안 봤으니까. 게임 방송과의 추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면? 링킨 파크와의 추억은 없고. 게임 방송이 저희 2000년대 그 어린이들에게는 디깅, 온게임넷, 어, 온게임넷. 그 디깅의 완전 나는 그거였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봤는데. 케이블이 없으셨나요? 아니 있었어요. 정규 방송만 보고 아니에요. 있었어요. 채널 4개 돌아가고. 막 300 몇 번에 이렇게 가끔 잘못 들으면 모자이크 돼서 야한 거 막. 미친다. 그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케이블 다 나왔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얘기를 잘라내는 편집점이었고. 네. 링킨 파크 링킨 파크 그때 하면 생각나는 한국계 멤버가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그 DJ 얘기를 죠, 많이 DJ. 했었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링킨 파크의 컴백 약간은 석연찮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반갑게 맞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추천곡 안 해요? 하려면 하세요. 아니 세 명인데 아니 공평하게 추천이 하나씩, 추천곡이 하나씩 없을 수도 해야죠. 있으니까 왜냐면 갑자기 추천곡 있어요 했는데 없다 그러면 또 원래 오빠 그렇게 섬세하게 진행 안 하잖아요. 추천곡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오늘 추천곡 뭔가 하라고 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네네. 몇 가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겹치길래 트랜스포머 OST 할까요? What I've Done? 네, 그걸로 할게요. 이유는 그냥 저는 그 링킨 파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트랜스포머 OST를 만든 밴드다 이렇게 연상이 돼가지고 오늘 트랜스포머 얘기가 안 나왔길래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런 그쵸. 쪽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운드트랙이나 뭐 그때 한참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링킨파크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렇죠. 네, 링킨 파크의 노래들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이번엔 지금 미국에서 계속 후폭풍이 커지고 있죠. 보통 큰 사건에는 게이트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이 사건은 디디 게이트라고 불립니다. 전 퍼프데디, 현 디디. 디디 게이트 어떤 사건인지 수진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모처럼 나온 방송인데 좀 좋지 않은 그 소재를 던져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퍼프데디는 1990년대 동부 힙합씬을 이끈 대표적인 래퍼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아주 죄목이 많아요.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마이애미와 LA에 있는 퍼프데디의 자택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빠 제가 며칠이라고 했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안 듣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25일 날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뉴스가 딱 퍼지고 나서 퍼프데디 쪽은 아니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그는 이제 9월 16일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퍼프데디의 죄질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끔찍해요.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왔는데 그의 이 죄질을 일단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들을 프릭오프라고 불리는 성적 퍼포먼스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녹화를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변태는 그런, 그냥. 네, 변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제공이나 고용 및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여성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와 연인 관계를 지속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성들을 포섭하고 이제 그들에게 조금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망 나가지 못하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착취를 자행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가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이 피해자 명단이에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힙합 가수들이 이 피해자 명단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어셔라던가 믹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오피셜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망리에 이들이 여기에 어떤 성착취의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어셔가 여기 디디 레이블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어셔 그리고 핑크가 이제 이 디디 사건 터지자마자 개폭을 했다라는 소식을 개폭? 들었는데, 그러니까 싹 밀어버렸다 이건데 어셔도 피해자였던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게 전후 관계가 어셔는 트위터를 해킹당했다고 하고 그리고 핑크는 그 전에 밀었대요. 그러니까는 딱히 지금 그거랑은 맞물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공고롭게 이어진 거네, 약간. 공교. 공교. 네. 아니 오빠 이게 제가요 네네. 원래 발음이 되게 좋은데 오늘 네. 지나친 너무 과다 이슈로 인하여 네. 죄송하고요. 핑크 수진 약간 씨가- 실망할 뻔. 수진 씨가 뭐 준비했겠지만은 지금 이 디디 게이트가 워낙 광풍이기 때문에 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막 미국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하여튼 미국 네티즌은 거의 우리 버닝썬 게이트 때만큼 맞아요. 네. 여기에 굉장히 지금 닮아 있어요. 몰두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많이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퍼프데디의 자택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윤활제가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1,000병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득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퍼프데디의 자택을 습격했을 때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부 어머.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와인스타인이네 그냥. 그쵸. 그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저스틴 비버도 지금 많이 연루가 돼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저스틴 비버가 그냥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스틴 비버의 어린 시절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스틴 비버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자였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막 가해자 찾는다, 피해자 찾는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 막 그런 영상들 짜깁기 해서 좀 루머 퍼뜨리고 굉장히 피해자의 영상을 많이 퍼뜨린다는 거죠. 좀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스틴 비버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퍼프데디의 이런 기행, 문제적인 사건이 이제서야 공개됐다.
이제서야 밝혀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퍼프데디 사건이 확 터지게 된 그 시발점이 된 것은 이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간 이제 동거했던 R&B 가수가 있어요. 그 원히트 원더라고는 하는데 R&B 가수 캐시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분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조금 사건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몇 차례씩 이제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이제 인물이 뭐 퍼프데디에게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 하면서 크고 작은 고소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거물급 스타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무마가 된 거죠. 이제 입막음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서야 터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너무 크고 파장이 네. 크기 때문에 이 퍼프데디, PDD와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냐, 누가 얽혀 있느냐에 대한 네티즌의 어떤 뭐랄까 눈초리 같은 네.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 엔터계 모든 산업의 맞아요. 사람들이 다 연루돼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일단 PDD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그런 파티광 네. 그리고 이런 인맥 수집가 개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구금돼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거부하고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독살 당할까봐. 왜냐면은 지금 의심되는 거는 여기에 정치인들이나 어떤 고위 간부들이 상당히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불었을 때 자기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나는- 많은 사람이 날아갈 거. 난 독살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밥을 안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제이지인데 네. 제이지가 워낙 두 사람이 친한 걸로 유명했고 뭐 같이 있는 사진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제이지 하면은 사실 비욘세가 빠지지 않잖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비욘세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심의 눈초리가 가고 있고 그래서 비욘세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인스타그램들 보면은 댓글에 온통 악플이에요. 온통 악플인데 뭐냐면은 she knows예요. she knows. 그냥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거는 뭐 어떤 확인된 사실이 없어요. 비욘세는 그냥 결백할 수도 있겠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정황상 비욘세가 몰랐을 리 없다. 이 PDD의 기행과 모른 어떤 척하고 있다. 추악한 범죄를 근데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비욘세에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말 파묘되듯이 그런 PDD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비 브라이언트도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잖아요. 네. 그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 PDD의 파티에 있었다. 뭐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특히 그 미국 블랙 커뮤니티가 상당한 파장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 PDD 사건에 이어서 계속 줄줄이 그 해외 그 블랙 뮤직 씬에서 성폭행, 성추행 뉴스가 계속 크고 작게 터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제가 참 미국 사회가 부러웠던 게 그 판사가 말한 거 보셨어요? 이거 PDD가 이제 원래 난 결백하다라고 했는데 도주 위험이 있다고 그냥 가둬버렸거든요. 네, 맞아.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사실상 도주 위험 없다고 그러니까 성범죄에 있어서 도주 위험 없다고 봐주는 사례가 너무 많고 뭐 형량도 너무 낮게 때려버리고 하니까 아무리 PDD 같은 이런 거물급의 범죄가 터져도 그러니까 판사가 올바르게 좀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전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이 커져도 좀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 거고 사실 물 건너 있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 충격을 주는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한 자료에 따르면 퍼프데디가 이제 9월 16일 날 아까 호텔에서 체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포된 이후 그의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직전 주간에 비해서 18.3% 정도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 듣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거죠. 왜?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PDD, 퍼프데디 뭐 있었지? 그렇게 하고 들어본 거 아닐까? 그런 정도의 호기심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알켈리도 지금 이미 날아갔지만 알켈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요. 우리도 약간은 좀 그 정도의 호기심은 생길 수 있겠다. 대중에서는. 와, 근데 18.3%나?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지속되진 않겠죠.
반짝이다. 네네. 그래서 전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알켈리도 지금 몇 년 전에 날아갔고 네. 그리고 이번에 퍼프데디가 그렇게 날아갈 거고 지금 50센트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사실 50센트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퍼프데디 문제가 있다. 미친놈이다. 뭐 이상한 놈이다. 그리고 퍼프데디 뭐 어떤 성적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50센트도 그렇게 온전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냥 워낙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진짜 거의 진실을 다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성지순례 막 댓글 달리겠네. 근데 저는 요거 사건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예전에는 남자를 좋아했는데 요즘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문제들이 잘 자란 문제들이 남성 뮤지션들 씬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여성 뮤지션들의 음악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터질 위험이 없으니까. 그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맘 편하게 좋아해도 되겠구나 그쵸.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거나 이런 거에서 해방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됐나? 억눌려서 그런가? 근데 보통 그것도 이제 음악의 어떤 순 기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롤모델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찾는 거니까. 아무튼 뭐 지금 알켈리도 그렇고 우리 버닝썬도 그랬고 지금 퍼프데도 그렇고 이 엔터 쪽에 있는 어두운 이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보다도 미국이 그런 게 되게 취약한 입장이에요. 우리는 사실 회사에서 이 연습생들을 트레이닝해서 데뷔를 시키고 이렇게 되지만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회사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 매니지먼트 따로 뭐 음원 따로 뭐 콘서트 따로 다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뭐 학연 지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이 네트워크 중요하게 생각한 게 미국이잖아요. 네. 퍼프데디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좀 심각한 네. 문제가 아닌가. 참 우울합니다, 저도 지금. 네,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예전에 포토그래퍼 테리 리차드슨도 성폭행과 성범죄로 이 사람이 그냥 끝났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신인 모델들을 발굴시킨다는 명목으로 솔직히 사진 진짜 잘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도 그 권력형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PDD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알켈리도 마찬가지지만 PDD의 노래도 딱히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네. 사실 라디오에서 제일 그냥 하기 편한 소재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거든요. 네. 재밌으니까 원곡도 한번 듣고 샘플링도 듣고 그럼 그때 항상 I Will Be Missing You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면 Every Breath You Take와 I'll Be Missing You를 좀 소개도 하고 뭐 얽혀 있는 일화도 있고 네. 그 비기가 죽었을 때 PDD가 낸 곡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곡을 소개하지 못하게 됐죠. 이 노래,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뭐 캐샤도 틱톡에서 계속 그 PDD 그 틱톡이란 노래에서 PDD 부분을 안 부르거나 뻑 PDD 이렇게 부르거나 계속 이제 네, DD를 가사. 저격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노래 시작부에 나오는 그 가사 하는 네. 거죠. 하여튼 그래서 참 화도 나고 굉장히 불쾌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지 수진 씨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럼 뭐 퍼프데디의 노래를 소개해야 되나? 아니죠, 그거는 그쵸? 우리가 아, 그리고 지금은 스트리밍 올랐다고 지금 분노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랑의 신의 노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게 아니라요. 우리 왜요? 뭐야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며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게 확정된 거였어요? 그럼요. 네. 우리 그렇게 어떡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팀에 못 들어가나 봐요. 진짜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답하도다. 아니 맥락이 달라지는 건 줄 왜냐면은 알았지 나는. Every Breath You Take가 I'll Be Missing You 아니 오빠 방금 샘플링 그 얘기를 했으니까. 원곡이었고 그리고 퍼프데디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 사실 새벽 와가지고 그냥 쓴 거였는데 사실 스팅은 그 노래를 듣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다고 하죠. 나중에는 뭐 물론 이제 로열티를 100% 네. 가져왔기 때문에
제 땡큐 이슈. 이 노래로 아들 학교 보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곡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워낙 히트곡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수진 씨 이 꼭지였으니까 이랑의 신의 놀이 한번 뭐 이게 뭐야? 아니요 선생님. 두 곡 이으면 되잖아요. 아니 퍼프데이 얘기하다가 근데 이랑의 신의 놀이 하는 이유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면 어떻게 설득력을 만들지? 가져주면 되니까 되게 시간은 어깨를 계속 무겁게 하는 시계 여태 안 보여주다가 이제 보여주는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시간 계속 그러니까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불현듯 떠오른 거는 이게 어쨌든 이 사건이 여성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랑의 신의 놀이가 2016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도 맞아요. 네. 가을쯤에 나왔어. 한 10월 이때쯤 나왔을 텐데 그 2016년도 하면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강남역 그쵸.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여름쯤이었으니까 뭐 한 4, 5월, 6월 그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지고 2016년도 몇 달 뒤에 이랑의 신의 놀이라는 음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랑 씨를 제가 많이 좋아하니까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이랑 씨가 개인 사적인 건데 그 음반을 만들었을 때 약간의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약간 칩거 아닌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져서 거기에 이제 시위에 나가게 된 거죠. 이게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오랜만에 두려움에 떨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신의 놀이를 그 무대 위에서 불렀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서 자기가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고 어떤 연대의 힘을 느꼈다. 연대의 힘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대에서 이제 디디를 물리치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거 짜증나. 불러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왜 부르냐고. 노래 잘 부르니까. 내가 왜 아니 한국에서 아니 연대한다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요. 결국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가요? 그거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은 번안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나가도 그 그쵸. 나라에 있는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민중 가요고 그렇지 지금 않아요? 연대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민중 가요라는 표현 잘 썼다. 제가 그래서 이랑 씨의 그 음악들을 전반적으로 좋아해요. 민중 가요스러워서. 늑대가 나타났다 보십시오, 선생님들. 네. 네. 넘어가세요. 수진 씨가 그 첫 소절 딱 불러주면서 페이드아웃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박수를 왜 치냐고 진짜. 참 오늘 많이 힘드네.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예요? 내가 왜 부르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그리고 이랑의 신의 놀이 들어보시죠. 오늘 뮤브에서는 이즘의 박수진 에디터와 함께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음악 전해드리는 뮤직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 소식들 들어봤고 수진 씨에게 신곡 추천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미국의 인디 록 밴드 히포캠퍼스의 브랜드 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제가 오늘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이따 집에 가면서 또 듣게 될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경쾌하고 밝고 맑아요. 굉장히 선율이 좋고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을 하늘 참 푸르고 맑고 좋잖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요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요 노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 들어보시고 좀 내 취향에 맞다 하시면은 11월 21일 날에 우리나라에 내한 예정인 그룹이기도 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국에 와요 이 그룹이? 네, KT 상상마당에서. 팬이 있나요 한국에? 성욱이. 근데 여기 저랑 같이 방송한 성욱이랑 제가 대표적인 팬으로. 가면 우리 성욱 씨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면 성욱이와 기회가 좋다면 저도 한 켠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경 씨의 신곡. 네. 저도 공교롭게 해외 인디 밴드 가져왔습니다. 네. 피들러라는 밴드의 로우라는 곡 가져왔는데 피들러는 미국 LA 출신 게러지 펑크 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1집 데뷔 앨범에서는 굉장히 70년대 펑크스러운 정말 그 펑크의 원조격의 음악을 했는데 이번에 4집을 발표했어요. 벌써 Surviving the Dream이라는 앨범인데 굉장히 팝펑크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졌고 여기서 이 로우라는 곡이 저는 추천하면서 좀 느꼈어요. 이거 민재는 공감 못하겠다. 이 약간 찐따 감성이 있어야 좀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저는 약간 왔어요 마음에. 그죠? 찐따 동지.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 엉망진창이고 내 인생 완전 망했고 진짜 개판이고 모두가 날 떠나가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 그렇지만 모든 걸 이렇게 다 놔줘야 너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니? 약간 이렇게 약간 10대의 그 찐따 감성이어야 돼서 꼭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찐따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영국 드라마 하이틴 드라마 주인공이야. 근데 주인공이지만 왕따야. 근데 안경 벗으면 잘생겼어. 아니요, 그냥 그것도 아니야, 왕따야. 그냥 왕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왕따. 그러니까 그래. 월플라워 영화 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월플라워 마지막에 이제 히어로 나오잖아요. 그 데뷔 보이. 그런 느낌과 되게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찐따지만 그래도 아유 씨발 살아야지. 약간 약간 그런 감성을 주기 때문에 찐따이신 청취자분들은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그럼 거예요. 약간 찐따 감별 곡이네. 그죠, 찐따 감별고. 민지 씨는 공감 못할 걸요? 아니 이 오빠 지금 마음에 타투 새겼어요. 왜냐면 제가 나 이 곡 추천할게 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땐 이거 다 가면이에요. 사회적 가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가 아니고 귀가 찢어진다. 이제 무슨 노래야 이거. 인트로만 그러고요. 사비 들어보세요. 근데 그 후렴구에는 멜로디가 또 정말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또 영경 씨 덕분에 재미있는 팀 하나 알았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국내 팀 준비했습니다. 우주용사 멤버십 클럽이라는 팀의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 보컬에는 잘해준 씨가 참여를 했는데요. 우주용사 멤버십 클럽 이거 팀 이름이 이상하다. 좀 낯설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자우림의 이선규 씨 기타 치시는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선규 씨의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곡 만들고 연주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EP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EP가 9월 26일 녹음하는 오늘 나왔는데 그래서 5곡이 들어가 있고 밝은 미소라는 곡은 본인이 부른 것과 백세은 씨가 부른 곡이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이 참 산뜻하고 귀여운 팝송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노래.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곡을 이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주용사 멤버십 클럽의 아이스크림 저는 이번 주 신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 내신 거예요? 이성규 님이. 네. 이거를 우주용사로 하여튼 뭔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이 앨범을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뵐 수 그럼 있으면 같이 좋겠다. 볼까요? 네, 같이 보면 좋겠네요. 저도 참으로 팬이어가지고. 그럼 본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네. 얹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수진 씨와 민지 씨 그리고 저의 추천곡 3곡도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즘에 박수진 에디터와 함께 했어요. 박수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녹음하러 왔을 때 너무 불편하게 녹음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불편했는지 오늘 떠올랐어요. 네네. 이 오빠 표정이 문제야. 네. 아니 여기 와서 불편하다는 사람 박수진 처음 아니에요? 진짜 그럼 다 편하고 다 털고 갔다라고 진짜 하는데. 완전 대선배 자우림의 김유나 씨부터 완전 뭐 신인 그러면은 한로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행동을 하네. 이 근데 전 인간. 항상 이런 태도인데 우리 수진 그런가? 씨가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민지 오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뭐 말아준다고 했나? 뭐 손석희처럼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담궈준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네네. 시간이 또 없다고 하시니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뭐 결론적으로는 오랜만에 제가 방송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한때 좋아했던 언니 오빠들이랑 재밌는 얘기. 과거형이네. 한때 좋아했던 언니 오빠들이면 이디예요, 지금은 뭐 이디, 썩 이디. 아니다.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뭐 그런 날 꿈꿔 보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세요. 좋은 뉴스로. 앞으로 방송 폐지될 때까지 볼 일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왜 저러냐 진짜. 우리 영경 씨 어떠셨어요? 전 좀 섭섭한 게 그 이제 민재 씨가 수진 씨를 안 보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굉장히 맞장구 쳐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재 씨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니까 나 뭐야? 아 그러게. 그럼 정정해.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랬던 걸로 마무리해요. 너무 피곤해. 진짜 분 따주고 피곤해. 싶다.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정영경도 참 특이한 사람이고
박수진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 이 둘이 뭔가 영혼의 단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항상 뭐 본인은 옛날부터 그 정상이야? 생각했어요. 본인은 정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네. 결이 다르죠 우리는. 아 그렇죠. 좀 그래서 다르네요. 저는 정영경과 박수진이 되게 비슷하다 옛날부터 영혼의 단짝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 둘이 같이 뭘 한 거는 거의 없었죠. 아니요 있어요. 사실 수진 씨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요 옛날에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연락은 제가 원래 모두에게 잘 안 하고요. 옛날에 제가 방송 그 이뮤클 초창기 때인가 한번 연경연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 네. 거의 이제 그냥 언니는 진짜 라이브로 하더만요. 언니 뭐 좀 해줘 하면 아이씨 그거 뭐 해 그냥 가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거의 방송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만하세요. 그 준한 편집장 그만하세요. 말로는 누나 그거 욕밖에 안 나오던데요. 이런 방송으로 그만하세요. 네, 비속어 방송만 됩니다. 저희가 하면. 네, 크게 관심 없는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수진 씨랑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제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 1, 2번이 정영경, 박수진이거든요. 미쳤나 봐. 맞아요. 근데 둘을 한 번에 데리고 막 휘두를 수 있어서 진짜 혐오스럽다. 둘을 이렇게 묶어놓고 막 흔들 수 있어서 네, 맞아요. 재밌었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노래들은 뮤브 유튜브 재생목으로 가시면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또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들어오시면은 플레이리스트로 모아둡니다. 네,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들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하트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도 저희 나오니까요. 뮤브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뮤브 방송까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뮤브 뉴스레터에서 매달 나가는 그 뮤브 뮤직 에세이가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저는 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기다리고 아마 순번 있을 거예요. 순번이 되게 한 뒤로 내후년쯤에 있지 않을까. 네. 방송 폐지되기 전까지. 순번이 일단 200번째쯤에 지금, 있지 않을까. 네, 만들어진 순번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 뮤직 에세이가 좀 글이 너무 좋아서 네. 우리 방송 갈무리와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영경 박수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뮤브하세요.